명언 속 인생.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편. 삶은 가장 아름다운 동화다. 하지만 가장 슬픈 동화이기도 하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어공주 이야기를 아시죠? 바닷속 공주가 인간 왕자를 사랑해서 목소리를 잃고 물거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왜 이런 결말을 썼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그 작가도 평생 짝사랑만 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을 알았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엄지공주를 쓴 덴마크 동화 작가입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의 동화들을 다시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화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고, 성냥팔이 소녀는 얼어 죽고, 꽃 위의 엄지공주는 갖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안데르센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가장 아름다운 동화다. 하지만 가장 슬픈 동화이기도 하다. 평생 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05년 4월 2일, 덴마크 오덴세의 작은 집에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한스는 구두장이었고, 어머니 안네마리는 세탁부로 일했는데, 두 사람이 살던 집은 방 하나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자신이 만든 인형들로 연극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안데르센은 그 작은 집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이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얻은 병이 원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더 가난해졌고, 어머니는 몇 년 뒤 알코올 의존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일찍부터 혼자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형편이 못 됐지만 안데르센은 꿈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14살 되던 1819년, 그는 혼자 코펜하겐으로 떠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오직 꿈 하나만 들고. 코펜하겐에서의 시작은 처참했습니다. 왕립극장에서 오디션을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노래 레슨을 받으러 갔지만 목소리가 변성기를 겪는 중이라 거절당했습니다.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끈기가 결국 한 귀족의 눈에 띄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버티는 동안 안데르센을 후원해준 사람은 요나스 콜린이라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콜린이 왕립극장 이사회에 이야기해줬고, 덕분에 안데르센은 연극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의 특별 장학금도 받아 문법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절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안데르센은 외모가 특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었으며 코가 컸습니다. 선생님 중 한 명은 그를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동급생들도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귀족 집안 아이들 사이에서 가난한 구두장이의 아들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상한 새끼 오리가 사실은 백조였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안데르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정말로 백조가 됩니다. 1835년 안데르센은 처음으로 동화집을 출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어른의 이야기였습니다. 독자들이 반응했고, 안데르센의 이름이 덴마크를 넘어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데르센의 삶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사랑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사랑했는데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깊이 사랑한 사람은 리보르 보이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보르는 안데르센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 상처를 오래 간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드바르 콜린이었습니다. 후원자 요나스 콜린의 아들이었고 안데르센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안데르센은 에드바르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편지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바르는 그 감정을 불편하게 여겼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안데르센이 쓴 편지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에드바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마치 여자를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당시로서는 극히 위험한 고백이었고 에드바르는 이 편지를 받고 안데르센에게 더 거리를 뒀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제니 린트라는 스웨덴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녀를 안데르센은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니 린트에게 안데르센은 그냥 친구였습니다. 제니가 다른 남성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데르센은 깊이 무너졌습니다. 에드바르 콜린에게 거절당한 직후 안데르센은 인어공주를 썼습니다. 1837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안데르센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닷속 공주가 인간 왕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고 물고기 꼬리 대신 다리를 얻어 고통 속에서 왕자 곁으로 갑니다. 하지만 왕자는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어공주는 안데르센 자신이고 왕자는 에드바르 콜린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안데르센의 삶이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 성냥을 팔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소녀가 성냥을 하나씩 켜며 따뜻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얼어 죽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안데르센이 코펜하겐에서 굶으며 버티던 시절,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시절의 감정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들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은 안데르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 속에 담아서 세상에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의 삶이 짝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받은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자들의 사랑이 그에게 왔습니다. 1840년대가 되면서 안데르센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됐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독자들이 그의 책을 읽었고 각국의 왕실과 귀족들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만났고 바이마르 공작 가문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영국 방문이 중요했습니다. 1847년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찰스 디킨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글쓰기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우정을 나눴지만 1857년 안데르센이 디킨스 가족과 5주를 함께 머물렀을 때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디킨스 가족이 안데르센의 예민함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에 지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 경험에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됐지만 그 백조도 어딘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말년의 안데르센은 덴마크에서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이의 아들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야기는 덴마크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고 코펜하겐 시는 그에게 명예 시민 칭호를 줬습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에드바르 콜리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제니 린트도 다른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안데르센은 노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은 풍요로웠다. 그러나 나는 혼자였다. 언제나 혼자였다.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동화를 썼지만 자신은 한 번도 그 동화 속 주인공처럼 해피엔딩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안데르센의 동화가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삶이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진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슬프지만 진실한 것처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가장 아름다운 동화다. 하지만 가장 슬픈 동화이기도 하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을 알고 나면 그의 동화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 자신이고 인어공주는 자신의 짝사랑이며 성냥팔이 소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진짜 슬픔인지 알게 된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평생 짝사랑을 반복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자체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가난한 구두장이의 아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코펜하겐으로 걸어가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동화 작가가 된 삶이 바로 그 기적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딘가에 속하지 못해도 삶은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안데르센의 슬픔이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됐습니다. 1875년 8월 4일 안데르센은 코펜하겐 근처 친구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 한 음악가가 장례식에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데르센의 대답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에 맞춰 음악을 연주해줘.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어린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안데르센의 동화는 1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문학작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펜하겐 항구에는 인어공주 동상이 있고 매년 수백만 명이 그 동상을 보러 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데르센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슬픔이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슬픔과 외로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가장 아름다운 동화다. 하지만 가장 슬픈 동화이기도 하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